피부로 느껴지는 불경기에도 왜 주식과 부동산은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여러분, 모 인터넷 강사가 이런 말을 했었죠. 주변에 나는 돈에 관심 없어요 하는 사람들 진짜 경계해야 된다고요. 정작 그 사람들은 돈에 미친 사람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많이 벌길 원하고 또 돈을 좋아합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돈에 대해 너무 몰라요. 부자가 되고 싶다면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나 생각이 부자들의 그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돈을 벌려면, 재테크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경제를 알아야겠죠. 경제의 큰 흐름 모르고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 공부 없는 투자는 사랑 없는 결혼과 같거든요. 결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투자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경제 원리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 대신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와 투자에 꼭 필요한 경제 상식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제 원리에 관해서는 경제학 교수님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런데 그분들이 투자에 성공하나요? 만일 당신이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투자자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제 상식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볼 생각입니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경제와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경제가 얼마나 다른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중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유심코 찾아봐도 시중에 돈이 없다. 이러다 경제위기 또 오는 거 아니야?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한 아파트가 10억이 넘는다니 이건 거품이다. 현금이 최고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왜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대중들은 돈이 경기가 좋을 때 만들어지고 나쁠 때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돈은 인쇄기를 통해 찍어내는 거예요. 경기가 좋다고 해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경기가 좋다고 느낄 때가 언제죠? 실업률이 낮아지고 소득이 계속 올라갈 때죠. 즉 시중의 소비가 활발해질 때입니다. 누군가의 소비는 다른 누군가의 소득이 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 경기가 좋다고 느껴본 적 있으세요? 제 기억으로는 IMF 이후로는 없는 것 같아요. 좀 나아지려나 싶으면 어김없이 위기가 왔었죠. 2000년대 초에는 닷컴 버블이 붕괴됐고 후반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런데 몇 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주식이나 부동산은 최소 몇 배씩 올랐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좋아야 자산 가격이 오른다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입니다. 자, 관점을 바꿔볼까요? 자산 가격이 올라서가 아니라 화폐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의문들이 풀릴 겁니다. 오늘날 돈은 법정화폐 또는 신용화폐라고 부릅니다. 돈 그 자체로는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무언가와 바꿀 수 있는 교환 가치, 즉 구매력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돈을 재화나 용역에 소비하기도 하고 주식이나 증권 등 투자 자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교환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참 귀했습니다. 지금처럼 법정화폐가 아니라 금교환 증서였거든요. 중앙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금의 양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1971년 미국은 35달러를 금 1온스로 바꿔준다는 약속을 깨게 됩니다. 이제 돈은 순수하게 정부가 보증하는 약속이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작정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통화량은 끝없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나 경제 위기가 오면 어떻습니까? 정부와 중앙은행은 돈을 마구 뿌려댑니다. 헬리콥터로 하늘에서 돈을 뿌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경제를 살려보려고요. 그런데 한번 꺾인 경기는 좀처럼 살아나기 어렵죠. 대신 늘어난 돈의 양만큼 화폐의 값어치는 계속 떨어지고 그만큼 자산의 가격이 자꾸 오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돈의 값이 뭡니까? 바로 금리입니다. 돈을 빌리는 대가로 지불하는 사용료인 셈이죠. 그런 돈의 값인 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춰가며 하락 중입니다. 2019년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1.75%입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돈이 완전히 똥값이 되었지만 경제 주체들은 돈을 빌려 투자나 소비에 잘 사용하지를 않아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거든요. 돈은 경제가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불황일 때는 왜 돈이 안 보이는 걸까요? 일반 대중들이 원래 돈이 없고 부자들의 돈은 은행권에 들어가 꼼짝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물가 상승률만큼 돈의 가치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그 돈들이 슬금슬금 은행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화폐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그 돈들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나 투자로는 안 흘러가요. 결국 자산시장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경기에 증권,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상승하기도 하고 시간차를 두고 상승하기도 하지만 결국 대부분의 자산들이 상승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경기 하강 국면에서 중앙은행은 경기를 살려보려고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게 되면 부자들의 돈은 이 화폐 가치 하락 압력을 이기지 못해 자산시장으로 흘러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중들의 입장이 아니라 부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자산시장의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경제 지식들이 왜 투자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겁니다. 투자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이 아니라 자본가, 즉 부자들의 입장에서 경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상위 10%의 부자들이 전체 부의 80% 가까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90% 대중들의 부는 안타깝지만 얼마 되지 않아요. 먹고, 입고, 소비하고 나면 정작 투자할 돈이 없어요. 자산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부자들의 돈인데 왜 여러분들은 대중들만 바라봅니까? 부자들은 경기가 안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위기라고 하는 그 순간들이 부자들에게는 자산시장의 블랙 프라이데이인 겁니다. 헐값의 자산들을 마구마구 쇼핑할 수 있거든요. 큰 장이 섭니다. 이때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한 번씩 찾아오는 경제위기 불황이 없었다면 부자들이 지금처럼 부유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준비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겁먹은 대중들로 남고 싶으세요?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것을 잡는 사람은 늘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공부해보죠. 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내용들이나 의견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번 영상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